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금을 읽어드리지 않고요. 이제 최근에 좀 이슈화되고 있는 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같이 살펴보고자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이제 한 6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이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지만 이제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그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이때는 1개월이 아니고요. 2개월 전까지 그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갱신 청구권을 이제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종소 기간은 이제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합 요즘 우리가 4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초 2년, 그리고 계약갱신을 청구한 그 1회에 한해서 이제 더 2년을 더 추가로 연장해서 4년, 이렇게 해서 4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직접 거주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그 갱신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당의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당의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이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 그 허위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손해배상액 산정 규모가 좀 큰데요. 그 손해배상액 산정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이제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중에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만약 정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금을 전액 월세로 전환할 시 이제 법정 전환율 4%를 적용을 해서 3개월치 월세를 이제 손해배상액으로 이제 상정을 하거나, 두 번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이제 월 단위 임대료와 갱신 거절 당시 이제 월 단위 임대료 그 차액에 이제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세 번째,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금액을 허위 갱신 거절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갱신 시의 그 증액 상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임대료 증액 상한은 이제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감안을 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제 확대 설치하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공동소관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에 공동소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국토부는 이제 내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이제 당의 임대차 신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간단한 간추린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개정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갱신 요구권의 행사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이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과 관련돼서 그 개정된 사항이죠. 아까 올해 6월 9일 날에 이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 기간에 이제 그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올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을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총 한 회에 하나여 이제 행사가 갱신 요구권이 1회에 하나여 이제 행사가 가능하고요. 2년을 보장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이제 갱신권의 행사로 보질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그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로 이제 그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걸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이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이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이 갱신권을 부여하는데 이때에도 그 나머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나머지 기간이 잔여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이제 임차인이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때는 불가능합니다. 이 법 개정 법률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제 부여하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러한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 수령 영수증이라든가 계약서 등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만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건이 부여가 되고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이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이제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만 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그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에게 6개월 계약 만료 이제 6개월 전부터 그 1개월 전까지 그 기간에 임차인하고 이제 더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갱신 거절을 했다 그래도 임차인은 당해 임대인에게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 법 시행 6월 9일 아까 개정된 법률 시행이었죠. 이제 원래 12월 10일부터 이제 할 때는 이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는 임대인이 비록 이러한 이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더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1회 하나요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를 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임차인은 무조건 이제 2년을 거주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이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제 계약이 해지된 걸로 간주를 해서 그 3개월이 지나야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는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 그 통지 시점부터 3개월간의 그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인 갱신의 거절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주임법 제6조의 3 제1항에서는 이제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1호부터 이제 9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가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으로 이제 계약을 하거나 주택을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 이제 2호의 사유가 되고요.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이사비 등 소정의 그 보상을 실제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이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두 번째가 임차인의 중과실로 그 화기를 방치하는 등의 사유로 이제 인한 화재로 주택이 이제 파손된 경우 등이 이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더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다음으로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가 이러한 7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호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라든가 직계 비속을 포함을 해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그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9호입니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번 보시면 내용 좀 보십시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과하게 한 경우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네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보면요. 이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그 계약 만료 이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거주 사유가 이제 허위인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은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그 손해배상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그 손해배상을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료 상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 즉 5% 이내는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즉 신규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이제 5%를 올려주어야 하는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이때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이제 그 금액을 이제 그 상량 조정률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5%는 이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이제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역별로 달라진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이제 내용인데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이제 5% 이내가 적용이 되고요.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이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언제 마련되는지는 얘기가 없네요. 다음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지입니다.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임대인이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때에는 임차인이 동의를 구해서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임법 제7조에 의해 따라 그 법정 전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현재 10%와 기준금리의 이제 3.5%를 이제 더한 그 비율 중에 낮은 비율로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 그 갱신 청구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가 없는지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법식 이전에 집주인이 만일 바뀌었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이제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는데 이때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법식 이전에 집주인이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에는 이제 기존 임차인의 그 계약갱신 요구를 이제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인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기간 내에, 법정 기간 내에 그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세금을 읽어드리는 세무사 송혜경이 아니었고요. 여러분에게 7월 30날 이제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